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구조대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오늘 개장하기 앞서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미국의 긴축 강화 기조 사이에서 방향성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관측들이 우세했었는데요. 다만 오늘 우리 시장은 양대 시장 모두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게 됐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을 필두로 오후장까지도 계속해서 고점을 확대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또 너무나도 한 특정 섹터에서 큰 시세를 보이다 보니까 나는 이런 흐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주식구조대 시청하시면서 이런 시장에서는 또 어떤 대응 전략들이 필요한지 함께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봐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 돈줄 선생님과 함께 돈줄 날 수 있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셔서 대표님과 함께 종목 공부도 자세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란 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재정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시작은 돈줄 선생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JDI의 이재선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시장 생각해 보면요, 뭐 2차 전지 관련주다 이러면은 주가가 빵빵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섹터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 나갈지도 궁금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국이 양회 시작을 앞두고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로 발표하게 되면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었는데. 의외로 또 오후장 갈수록 계속해서 고점을 확대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이런 상승장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자, 뭐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은 지금 2차 전지주 쪽으로 해서 이제 집중되어 있는 이런 수급 동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2차 전지주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다음 2차 전지주 다음은 또 어떤 섹터 쪽으로 이동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양회에 좀 집중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양회에 대해서 좀 실망감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장까지만 해도 사실 그렇게 큰 강세를 누리지는 못했는데 오후장이 점점 좋아졌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제가 금요일 날 나와서 일주일 마무리를 해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차피 하단을 건드려도 이 박스권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어 있었는데 이 박스권 같은 경우가 하단이 지금 2,400 초반으로 보이지만 2,400으로 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아랫골이 길게 달고 멋지게나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히려 2,400을 흔드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상승하기 전에 오히려 저점을 한번 흔들고 가는 게 요즘 시장의 패턴입니다라고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횡보 구간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휴식을 취하는 구간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시장이 집중해야 되는 것은 코스피가 시즌데 대형주를 매매한다? 대형주가 움직이겠습니까? 잘 안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코스피가 아니다. 코스피는 쉬게 놔둬야 된다.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매매해야 될 대상은 코스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쉬어가는 구간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코스닥은 이 구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구간, 저항 구간을 돌파해서
멋지게 추가 상승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제가 금요일 날 조금 아쉽습니다. 저는 802포인트 안 좋아합니다. 라고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의아해하셨을 텐데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하나 붙였죠. 저는 사실 1포인트, 2포인트 부족한 게 차라리 낫지.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돌파하는 게 좋지. 어설프게 돌파 시도하는 거면은 그 다음 주에 이번 주가 되겠죠. 양봉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줘야지만 신뢰성을 갖습니다. 안 그러면은 돌파 시도만 하고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고 이번 주에는 양봉을 하나 멋지게 세워줘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오늘 벌써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는 기분 좋게 보셔도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800포인트 돌파를 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800포인트 돌파가 뭐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830에서 40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그 구간은 또 이제 저항,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서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별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항 안 받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 여러분들 너무 우려하지는 마시고요. 만약에 해당 구간에서 한 차례 저항을 받는다. 아, 이 구간은 쉬는 자리구나. 최근에 보시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도 이상할 게 없고 코스닥 특성상 그냥 개별주처럼 돌파를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냐. 코스피가 쉬는 가운데 코스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이 구간에서 2차 전지 쪽에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 특히 에코프로 관련주들, 시작은 포스코그룹이지만 에코프로 관련주들이 지금 시장이 자금을 싹 빨아들이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뭐 상한가에 들어가고 했었는데 에코프로 BM 여전히 강세고 에코프로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을 지금 따라잡느냐라고 보면은 지금은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기 종목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포스코 엠텍이라던가 이런 종목들 기존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양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가 이제 먼저 수산화 리튬 쪽으로 해서 리튬 관련주 쪽으로 해서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후발주들 노리시면은 그래도 한 번 정도 시세를 줄 겁니다 말씀드렸는데 포스코 엠텍 오늘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 외에도 뭐 하이드로 리튬이라던가 뭐 어반 리튬 같은 경우가 뒤에서 대기 정도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쪽을 체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소비 관련 쪽에서 기대하신 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만으로는 시장을 움직이기가 어렵다. 제한적인 상승은 나오겠지만 뒷받침을 해주려면 반도체주와 같이 움직여주던가 은행주 정도는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명확한 거는 반도체주가 움직이면 확실한데 은행주가 같이 움직이면은 시장이 한번 조정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경기 인간주가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국의 경제 성장률 5%만 회복을 해도 어차피 원유 수요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유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유럽 그리고 아시아 쪽에 원유 수요가 올라갈 테니까 가격을 좀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정책이 나왔다 안 나왔다 가지고 단기적인 시세에 여러분들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아 중국은 부양책을 펼치는구나.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이 양회에서 나오는 것이고 중간중간에도 조절을 많이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부터 실망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경기인감주는 기술적 반등 정도는 중간중간에도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나오느냐 그 타이밍의 차이고 오늘 실망스러웠다? 아니요. 그냥 싸게 기회를 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시간을 투자하실 분들은 경기유인감주 대신 주도주는 아니기 때문에 나는 쉬고 있는 주도주를 포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도주를 보시는 게 맞고요. 지수 상승률보다는 반도체주도 조금 더 나을 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반도체주 IT 투톱도 괜찮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SNS텍, AD 테크놀로지, 가온치수 이런 종목들 설명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뭐 코스닥에 있는 좀 더 강소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종목들 있죠.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하시는 게 안정성이야 뭐 IT 투톱이겠지만 수익률적인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종목을 보시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거. 지수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포착하고 내가 원하는 게 안정성이냐 수익률이냐 두 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은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방에 오셔서 함께 교육 받으시면 장중에도 교육해드리고 장 마감 후에도 이렇게 여러분들께 교육.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온라인 교육 2시간 동안 해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한 분석, 이슈에 대한 분석 낱낱이 해드렸으니까 이런 교육들 받으시면 여러분들 걱정 없이 주식 투자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 방법 한번 알아보고 가시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마감장 분석 확실하게 짚어주셨죠. 그런데 이런 시장 분석이요, 방송 말고 매일매일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정말 큰 시세를 보였는데 이렇게 이미 너무 잘 간 종목들을 잡긴 부담스럽죠. 차기 종목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대표님과 함께 노란톡방 안에서 공부를 했던 이 돈줄 종목들이 어떤 상승을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상승률 확인해 보시죠. AD테크놀로지는요, 누적 상승률 무려 세 자릿수를 돌파하고 있죠. 107%가 넘는 누적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양은 오늘도 견조한 상승을 보였고요. 누적 상승률은 무려 80%대의 상승률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보티즈는 정부 규제 혁파의 힘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76%가 넘는 상승률, 선익시스템도 64%대의 누적 상승률 돌파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확인해 보시죠. 앱클론 임상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죠. 52%가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엠텍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시세가 엄청났었죠. 포스코엠텍은 오늘도 상한가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누적 상승률은 50%대. 에이테크솔루션은 49%, 일진 머티리얼즈는 34% 넘는 누적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돈줄 종목은 사실 시장 컨디션 상관없이 계속해서 견조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들도 보이고 있죠. 이런 종목들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계속해서는 대표님과 함께 자세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사실 들어보고 싶은 종목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상한가 간 종목도 있고 자세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대표님께서 먼저 종목들 리뷰부터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 듣고 싶은 종목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조금 전에 대부분 다 리뷰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주 중에서 제가 IT 투톱 대신 대안주로 여러분들 이런 종목 어떻겠습니까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AD테크놀로지 벌써 100%를 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2번 말씀드렸던 것까지 하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인데 이건 올해 말씀드린 수익률만 포함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금양 또한 마찬가지죠. 작년부터 해서 200%가 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 벌써 80%입니다. 올해입니다. 1월 말에 알려드린 종목이었죠. 자 그리고 SM은 지금 시장의 가장 핵심 화두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80% 가까운 수익률. 로보티즈, 로봇 관련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레인보우 로보티즈를 여러분들이 놓치셨다라고 하면 후발주로 삼성 관련 종목, LG 관련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에 LG 관련주들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된다. LG가 과거부터 로봇 쪽에 너무나도 투자를 잘해왔고 역량을 강화해왔기 때문에 LG그룹과 긴밀한 협력관계 2대 주주에 올라있는 이 로보티즈 작년에 국무총리가 직접 로봇 관련 중에 대표적으로 방문했을 정도로 정책 수의 기대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정책 나오자마자 바로 또 멋진 모습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선익시스템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XR기기, 메타버스가 이제 또 VR 쪽, XR기기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단계인데
애플에서도 이제 MR 기기를 6월에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관련주들도 볼 수 있다. 제가 금요일에도 뉴프렉스 말씀드렸었는데 이 돈줄 종목 뉴프렉스가 오늘도 또 멋진 모습 보였죠. 그래서 관련주들 꼭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진행되는 내용입니다. 자, 성우하이텍 자동차주들 너무나도 쌉니다 했는데 그중에 가장 먼저 올라온 종목이 성우하이텍. 이 종목이 올라온 다음에 쉬어야 뒤따라서 SL이나 아니면 뭐 화신 이런 종목이 움직인다. 그 뒤에 뭐 아진산업이 움직인다. 이게 보통의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유지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1차적으로 성우하이텍이 먼저 움직이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에클론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해서 계속 꾸준하게 저점마다 공략할 수 있는 카티치로제로 많이 말씀드렸죠. 틈새 시장 공략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포스코엠텍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면서 그동안 꾸준히 말씀드렸던 대장주는 금양갓 미래나노텍 그리고 후발주 쪽으로 해서 이런 리튬 관련주들 같이 보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검증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에이테크 솔루션. 자, 이 CES 쪽에서 여러분들이 로봇 쪽에 너무 많이 치중해 있으신데 로봇 그리고 챗 GPT 쪽으로 집중해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잊고 있는 것 중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디지털 헬스케어 쪽하고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 쪽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자율주행은 UAM 쪽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죠. 이번에 핵심 하드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에이테크 솔루션도 멋진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뭐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동박 그리고 이제 피인수된 롯데케미칼 쪽과 시너지 효과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당연히 동박 쪽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솔루스 첨단 소재와 함께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자, 금양. 오늘 2차 전지 관련 쪽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봐야겠죠. 금양 같은 경우는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시세가 죽지 않았습니다. 이 종목은 25,000원 구간만 가면은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25,000원 아래쪽에서 조금 헤매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회복되는 순간 보는 게 우리는 중요하다. 이 아래에 있으면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래서 매수하시면은 시간을 투자한 대신에 좋은 건 뭐냐? 조금이라도 저렴한 가격, 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다. 단 종목이 좋으니까 이렇게 빠르게 회복이 되는 거지 안 좋은 종목들은 소외주 같은 경우는 이러고 수개월 혹은 수년간 이렇게 지속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종목이나 싸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기본적인 관점 알려드리고 매매 타이밍 대응 전략 항상 40초짜리 쇼츠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방 다들 입장하셨죠? 입장하시면 오늘 저녁부터 해서 내일 아침까지 또 여러분들께 다 공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금양 200% 넘는 수익률 저희가 항상 이렇게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만 해도 벌써 8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어때요? 이렇게 해서 돌파한 다음에 한 번 정도는 지지력 테스트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멋지게 추세를 그리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죽지 않고 있죠. 이런 종목들이 죽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기존 이 저항 돌파했던 구간까지 41,000원 구간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유지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때라도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요. 이거는 강한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수하시는 거지 고점 두들기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격을 좀 저렴하게 낮은 가격에 사셔야 여러분들이 좀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포스코엠텍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이죠. 저희가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좀 움직임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어떤 움직임을 보였습니까? 한 차례 급등 그리고 휴식 이후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는데 포스코 그룹주에서 리튬호수 염호에 대한 부분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포스코 홀딩스가 테마주처럼 뭐 상한가에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 리튬호수가 250조의 가치에 부여를 받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게 움직이기는 어려워. 대신 추세적으로 움직이고 가장 대장으로서 먼저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이 먼저 움직였고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이제 자원개발 쪽도 같이 하고 약간의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종목이 아마 테마성으로 움직이고 좀 급등 흐름이 나오는 거는 이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안정성은 포스코케미칼 그리고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쪽이 안정성 양극재 기업들이지만 리튬 관련주 쪽에서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항상 함께 살펴보셔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쇼츠 영상에 간단하게 투자 관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까지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종목당 40초씩만 투자하시면 돼요. 40초면은 이 한 종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야간에 올려드리는 이 온라인 교육 방송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교육 보시고 그리고 나는 짧고 굵게 보고 싶다, 나는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쇼츠 영상 교육을 보시면 됩니다. 저희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엠텍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제가 장 마감 전에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는데 상한가 들어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고 이제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들어가줘야 되는 날이에요. 거래 대금이 이만큼 폭발을 해버렸고 장중에도 말도 안 될 정도로 폭발을 해버렸고요. 기존 거래량은 거의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고 만약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윗꼬리를 길게 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상한가에 들어가야 되는 날이다. 제가 급등주들 이 거래량 거래대금과 함께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는 방법들 항상 교육을 해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육방에 입장만 하시면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쇼츠 영상만 잘 확인하고 대응 전략만 확인하셨어도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이렇게 담아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저희와 함께 교육을 장중에도 받으시고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도 받으시고 야간에도 받으시고 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만큼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시장입니다. 작년과는 다른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기회가 있을 때 수익 많이 올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실 분들 참여 방법 알려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아무 종목 아니고 확인된 종목들 공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방 입장을 해보셔야겠죠. 참여 코드는 4989번이고요. 입장하셔서 짧은 교육, 긴 교육 입맛에 맞게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첫 번째 돈줄 종목 힌트부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8글자짜리 종목이고요. 태양광 모듈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태양광 모듈 판매 비중이 전체 매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기업 명에 대한 힌트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름 맨 뒤 3글자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MBTI 검사 해보셨어요? 네, 해봤습니다. 뭐예요? 이거 혹시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이건 편하게 대답하셔도 이거 편하게 돼요. 되잖아요. 네, 저는 MFP라고 ENFP입니다. ENFP예요? 네. 제가 ISTJ거든요. 네. F랑 T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F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공감을 해주는 유형이고요. 네. T는 해법을 제시한대요. 해결책. 해결책이 영어로 뭐죠? 해결책은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한다라고 그렇죠. 많이 얘기를 이렇게 하죠. 종목명 힌트 한번 드려보고요. 대표님은 차트 함께 짚어주시죠. 네. 자, 오늘도 이 힌트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맞습니다. 자, 이 종목은 친환경 관련주. 자,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유럽의 핵심 원자재법. 언제죠? 3월 14일. 핵심 원자재법 발표 날입니다. 화이트데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핵심 원자재법 발표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친환경 관련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질 때가 다시 한번 다가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CS윈드 같은 경우도 공급 계약 같은 경우가 나오고 하면서 풍력주, 태양광주,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해요. 그래서 폐배터리, 리사이클 쪽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환경 관련주는 지금도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 중에 최근에 하나솔루션이 좀 정지돼 있고 좀 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대안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저희는 작년에도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교육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작년에도 세 자릿수의 수익을 얻었던 종목이죠. 그런데 지금 구간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저 위쪽 구간에서 쭉 내려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이렇게 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 종목이 55,000원 회복되는 구간만
포착을 해가지고 타이밍을 포착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상승 초입에서 이 종목을 포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53,300원 구간부터 좀 나는 싸게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밀리는 날마다 모아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는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그리고 나는 내가 매수한 다음에 조금이라도 시간 투자하고 늘어지는 것보다는 빨리 움직이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은 55,000원 회복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두 가지 관점으로 여러분께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에 저희와 같이 교육받으시면 더욱 디테일한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줄 종목 만나봤죠. 종목명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종목명 확인 가능하고요. 종목명 알겠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야지만 교육, 자세한 대응 전략들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이 입장하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계속해서 대표님과 함께 이 돈줄 종목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부끄럽지만 저는 살면서 제가 주식으로 봤던 수익을 다 합쳐도 세 자릿수가 안 될 것 같은데 저희 돈줄 종목 가운데 정말 단기간에 무려 107%가 넘는 상승을 보인 종목이 있잖아요. 네. 종목부터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네. 우리 아나운서분의 그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던 그 수익률. 자, 그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률을 단기간에 차지한 AD테크놀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디자인하우스의 중요성. 그동안은 사실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 아니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화두가 이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이제는 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디자인하우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팹리스는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했어요. 설계.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 비메모리 쪽으로 따라잡겠다라고 한 분야가 파운드리 쪽이죠. 파운드리. 자, 제가 이것도 매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생산을 합니다. 생산. 그래서 설계한 기업에서 예를 들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에서 이쪽으로 넘기는 거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산 쪽으로 넘기는 거죠. 본인들은 팹리스 이게 뭐예요? 팹. 공장이 없다라는 뜻이죠. 공장이 없어요. 설계만 하는 기업이요. 파운드리는 생산만 하는 기업이고. 그러면은 제가 옷에 많이 비유를 해드리는데 옷도 우리가 예쁘게 디자인하시는 디자이너분이 계시면은 이 디자인돼 있는 이 설계돼 있는 것을 생산을 할 때 옷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재질이나 뭐 많은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겠죠. 그 부분을 담당하는 중간 단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칩리스 디자인하우스 업체가 하는 일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딱 요만큼만 아셔도 돼요. 더 디테일하게 모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M&A를 한다라고 하면 이 기업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M&A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세계 파운드리 1위 업체가 TSMC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따라잡아야 되는 기업이 대만의 TSMC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M&A 대상 기업이 대부분은 아마 TSMC에다가 생산을 요청하고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설계를 해서 여기에다 파운드리 맡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삼성이 M&A에서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 물량이 어디로 가요? 삼성 파운드리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근데 그냥 이동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옷에도 옷감부터 시작해서 재질이랑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이 민감한 부품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 단계를 연결해주는 이 AD테크놀로지의 기술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TSMC의 거래처였던 AD테크놀로지의 옆구리를 쿡쿡 찔러서 2030년 되면 우리가 따라잡을 거니까 우리 쪽으로 합류하시죠 라고 권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AD테크놀로지가 이제는 TSMC를 등 돌리고 삼성 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기업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 M&A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 기업은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작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도 주가는 많이 움직였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삼성반도체의 칩리스 핵심 협력사,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량이 뛰어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TSMC가 공급사로서, 거래처로서 활용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 M&A 최대 수혜주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12,000원대에 이 종목을 보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너무나도 싼 구간이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12,500원 구간만 가도, 17,500원 구간만 가도 정리할 수 있고 돌파하게 되면 멋지게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이 상상하신 것보다 더 멋지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벌써 107.39% 수익을 올린 이후에 휴식을 취하고 있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너무나도 급등 흐름이 나왔으니까 휴식을 취한 이후에 그 다음 흐름 잘 보시면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2,500원만 유지되면 됩니다. 22,500원 뭐 살짝 흔들기가 나와도 괜찮고요. 이 구간만 잘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한다라고 하면 양봉의 중심 정도를 이탈하는지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25,000원 전후 구간이 되는데요. 25,000원 전후 구간을 유지한다? 그러면은 22,500원이 유지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할 수는 있지만 움직일 수는 있다. 적어도 바로 위에 고점 정도 22,500원까지 움직일 것이고 여기 다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승 N자형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AD테크놀로지가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자, 로보티즈 이쪽도 말씀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도 우리 핵심이다. CES에서 계속 매년 나오는 부분이고 올해 우리나라에는 이제 삼성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제 지분을 투자하면서 또 작년부터 텍스포스를 이제 격상시키면서 계속 삼성에서 투자를 하니까 이제 와서 이제 로봇주들이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건데 사실 2016년부터 LG그룹에서는 꾸준하게 클로이를 업그레이드해서 CES에 공개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핵심이 되는 종목이다. 로보스타가 LG그룹에서 최대 주주에 올라 있고 로보스타를 인수했지만 2대 주주로 있는 로보티즈를 왜 가져왔느냐? 로보스타도 소개는 해드렸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 총리께서 로봇 관련주 기업 중에서 기업을 한번 방문을 하는데 그 수많은 기업 중에서 골라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강소기업이라고 해서 이 기업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뭐 택배 관련 자율주행 택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로봇 택배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또 바로 급등 흐름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이렇게 확실한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편안하게 좀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LG그룹의 행보는 앞으로도 좀 열심히 보셔야 돼요. 지금 스마트폰 MC 사업부를 철수한 다음에 어디에 집중하느냐를 보면은 전장 쪽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리고 로봇 사업부에도 또 집중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핵심 사업 분야 그리고 메타버스나 이런 쪽도 당연하고요. 그래서 미래 사업 분야는 다 LG그룹은 문제점이 뭐냐면요. 제 생각에는 너무 빨리 앞서 나가서 뭔가 활용이 될 때쯤에는 특허가 만료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빨라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게 있을 뿐이지 기술력 충만하다라는 거, 아이디어 충만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체크하면서 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쇼츠 영상까지 해서 짧은 교육 진행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너무나도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벌써 70% 가까운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급등 흐름이 나오죠. 4만 원에서 저항받고 있으니까 이 종목은 4만 원만 가면 저항받는구나라고 느끼시고요. 그리고 양봉 중단 정도 내려오면은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이탈하는지 보시고 양봉 하단까지 이탈하면 사실 그럼 힘이 다 떨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오르더라도 대장이 되기는 사실 쉽지는 않은 거다 보시면 되고 뭐 양봉 하단을 지금 당장 뭐 이탈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양봉 중심 정도만 잘 유지되는지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한 46,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아니 36,000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36,000원 유지되는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서 보시면은 또 앞으로도 또 꾸준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양봉 중심선 이탈하면은 그때는 한번 놓아주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리스크 관리도 항상 생각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공부할 때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성장 비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이 있을지 궁금하다,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대표님과 함께 돈줄 종목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로지 방송 시간 중에만 참여 가능하니까요. 늦지 않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이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오늘 저녁부터 교육 같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돈줄 종목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세 글자짜리 종목이고요. 영화, CF, 뮤비 등 모든 영상 전반에 시각 특수 효과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 또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의 잔소리를 부르는 종목을 좀 들고 오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뭐가 있으세요? 가장 최근에 본 영화요? 사실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왜 매번 이런 종목을 들고 오시는지 보지도 않으시면서 최근에 네. 화제가 되고 있는 애니메이션 기반의 영화들이 많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애니메이션 기반의 영화요? 네. 요즘에 뭐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까? 슬램덩크까지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귀멸의 칼날이라는 영화도 아. 개봉하고 이렇게 이제 뭐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을 영화화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럴 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특수효과라고 과거부터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해 주신 이 두 번째 종목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제가 굉장히 잔소리라고 표현하셨는데 저한테도 이제 좀 문화생활을 즐기라는 뜻에서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정말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하는데 갈 시간이 너무 없네요. 조만간 꼭 시간을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 작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 종목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아예 쉬고 있어요. 왜? 이 종목이 나빠졌나요? 업황이 안 좋아졌나요? 아니죠.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 기존에 웹툰이라든지 애니메이션 혹은 게임, 뭐 소설 이런 쪽에서 영화화하는 종목, 아니 영화는 이런 작품들 그리고 드라마화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특수효과가 기본이다. 그러면 이 특수효과 관련주들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꼭 영화나 뭐 드라마 쪽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추후에 우리가 메타버스 쪽 있죠. 메타버스도 자연스럽게 특수효과가 들어가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에도 해당이 되고 콘텐츠주에도 지금은 핵심이다라고 항상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종목이 딱 세 종목이 떠오르실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아바타까지도 뭐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했던 종목인데 이 정도면 종목명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지금 이 종목 대응 방법. 이 종목은 이 구간 14,000원 구간만 회복되면 되는데 지금 어디예요? 12,000원대예요. 너무나도 싸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아시겠죠? 싼 가격이니까 가격이 저렴할 때 밀릴 때마다 모아가세요. 한 주씩 한 주씩 적금 들듯이 모아가세요라고 지금 저렴한 가격에서 미리 포착을 해드린 거고요. 이 종목은 14,000원이 지금 계속 저항을 받고 있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그 순간부터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정됐죠. 제가 조금 전에도 두 가지로 말씀드렸죠. 나는 무조건 싼 가격이 좋아. 그리고 시간은 투자할 수 있어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밀릴 때마다 모아가시는 겁니다. 나는 기다리는 거 너무 싫어. 나는 빨리빨리 한국인이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좋아 하시는 분들은 14,000원 회복할 때 이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종목도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메타버스 관련주인데요. 요 관련주 이 3대 이 VFX 종목 중에서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입니다. 이 종목 또한 지금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되는 구간이니까 요 두 종목 저희가 이 오늘 저녁에 쇼츠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교육해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만나보시고 관심 가져보시면 좋은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아직까지도 아바타2 보지도 않으셨지만 이 종목 여러 번 공략을 해주셨죠. 저희는 이미 한번 큰 상승을 확인을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하시면 자세한 대응 전략들도 함께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하셔서 어떤 상승을 보이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QR코드 스캔하시고 링크 뜨면 링크 클릭하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계속해서 대표님과 자세하게 또 돈줄 종목들 리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대표님, 이 종목은 뭐 카카오도 탐을 내서 긴급 이사회까지 여는 그런 종목인데요. 네. 이 종목부터 또 짚어주셔야겠죠? 네,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카카오가 탐을 내서 오늘 저녁에 긴급 이사회를 열었다 했는데 또 취소됐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긴급 이사회를 여는 것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는데 언론에 유출됐다라고 해서 취소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자, SM 카카오 하이브 지금 너무나도 여러분 흥미진진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카카오의 이 지분 취득에 대해서 이제 가처분 신청 인용된 다음에 끝났구나, SM 주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신 분들 아니었죠. 오늘 흔들릴 수도 있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물이 이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카카오에서 포기를 했느냐 아니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하이브에서 지금 경영권을 가져갔느냐, 유리한 고지를 점한 거지 가져간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1라운드가 끝난 겁니다. 1라운드가 끝난 거고요. 이제 2라운드, 2막이 올라가는 시점이 된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하이브가 좀 승리를 했죠. 일단 이수만 이제 프로듀서의 지분을 이제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카카오 같은 경우 그 기존의 이 금감원에서도 계속 지금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거 증권사랑 해가지고 여기 참여하지 말아라. 너네들 여기에 연관 짓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또 하이브의 편을 많이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공개 매수가 12만 원이었는데 12만 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오늘도 고점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13만 원대로. 자, 그렇다라고 하면 SM 같은 경우는 공개 매수 12만 원 실패. 주주 여러분들은 12만 원 아래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에 대해서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 카카오는 이사회를 열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그 어느 쪽이든지 회사에 가면은 양쪽에 파벌이 존재합니다. 인수를 하자, 인수를 하지 말자. 돈이 많이 든다. 양쪽으로 이제 파벌이 갈리게 돼 있어요. 과거에 현대차가 전기차에 집중하자, 혹은 수소차가 정부 정책의 수혜다. 이렇게 해서 양쪽 파벌이 갈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SM을 인수하자, 혹은 인수하기에 돈이 많이 든다가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카카오가 조용히 있을 뿐이지 지분이 0%라고 하는데 사실 5% 아래는 신고 안 해도 되잖아요. 4%를 가지고 있을지도 누가 압니까? 그러면은 지분 격차는 10% 정도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예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일부를 보유한 것은 또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카카오의 이제 우호 협력사 쪽에서 지분을 어느 정도 4% 정도 취득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말이 좀 많습니다. 원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해서 말이 많은데 동시에 합쳐가지고 5%가 넘으면 또 이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들고 있다라는 뭐 주장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제가 짧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온라인 교육 길게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제가 주말에도 여러분께 설명드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온라인 교육 영상 저희 이 방송 끝나고 저희 막내원건 통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도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SM 1라운드가 끝났지 2라운드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독과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승인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주주총회 결과도 아직 안 나왔고 두 가지 여러분들 키포인트 남아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가 아니라 그동안 그 카카오의 CJ가 협력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인수를 안 한다라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까지도 시장은 아직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하긴 합니다, 물론. 그런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열어두고 있다라는 거, 카카오의 참정 가능성 아직 열려 있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 주주총회 그리고 공정위 발표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인수전 2막 진행된다라는 거, 그리고 라이크계 계약 조기 종료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이제 기업의 가치가 이제 다시 한번 재편되는 그런, 또 돈이 뭐 6%씩 줄줄 새어나가던 구멍이 딱 막힌 거니까, 그러면은 기업 자체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기업의 가치는 더 올라간다라는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기업이 이런 이슈가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라는 거. 자, SM 주가가 만약에 이거보다 더 올라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쉬운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자, JYP의 주가가 올라가면 됩니다. JYP가 SM의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데 시총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M&A 이슈 있으니까 더 빨리 움직일 수 있겠죠. JYP도 지금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가가. 그렇기 때문에 JYP 주가가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SM 주가가 올라가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그래서 JYP 주가도 함께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정도 설명으로 여러분이 조금 부족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육방에서 함께 교육 받으시면서 장중에도 교육 받으시고 야간에도 교육 받으시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대표님 만나는 이 월요일, 금요일 기다리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매일같이 대표님과 소통하면서 시장도 공부해 보실 수 있고요. 종목까지도 공부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은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에 이렇게 갖다 대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돈줄 종목 힌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요. 영어 알파벳 6글자로 구성이 된 종목이고요. 음반과 음원 유통, 음악 서비스, MD 제조 및 유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종목명에 대한 힌트는 또 대표님과 함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네. 이 종목명 힌트를 어떻게 하면 어렵게 줄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가수분들마다 이렇게 팬클럽이 있잖아요. 네. 팬클럽도 이름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딱 이 가수 그룹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VIP였거든요. VIP가 어떤 가수의 팬클럽인지 혹시 아세요? VIP요. 네. 전혀 모르시겠죠? VIP요. 자, 힌트를 여기까지만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리고 대표님은 차트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VIP는 대통령인 줄 알았는데 팬클럽 이름이었군요. 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연예인 제작사의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엔터주 중에서 뭐 여러분들이 이번에 알고 계시는 하이브의 연합군에 소속돼 있는 그런 기업의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딱 떠오르시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듯이 이 하이브는 네이버랑 연합군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도 가격적인 측면 이상으로 네이버와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SM 쪽을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네이버에 연관돼 있는 또 이런 같이 협력사가 하나 있죠. 그 엔터테인먼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네이버가 지분 9%를 취득하면서 이제 2대 주주로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포착을 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은 가격은 지금 5,500원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6,000원 구간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6,000원 구간 갈 때까지 밀릴 때마다 모아가면 된다라는 개념. 5,000원까지는 뭐 5,000원 이탈할 구간은 아니겠죠. 그러면은 5,000원에서 5,500원 박스권이니까 지금 밀릴 때마다 한 주씩 한 주씩 모아가시고 5,500원을 넘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 그때 비중을 확 잡아당기시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의 비중을 실른다 생각하시고 6,000원까지 보시고 6,000원 넘어가면 또 이제 그 다음에는 8,000원까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원 단위로 이제 중간 저항 보시면서 이제 2,000원 단위의 강력한 저항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뭐 인수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SM과 JYP 주가 말씀드렸는데 이 기획사의 주가도 꾸준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이제 새 걸그룹도 이제 나온다고 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주 하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시간 관계상 저희가 요 간단하게 차트만 보여드리고 오늘 야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돈줄 종목들 나도 같이 공부해보고 싶다, 자세한 대응 전략들까지도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오늘 밤부터 대표님과 함께 공부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면 링크 하나 뜨는데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4989번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돈줄 나는 종목들로 포트폴리오 구성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